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죠. 자 오늘은 2011년 9월 4일 실시되는 신HSK 5급 시험 문제 예상 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미리 풀어보신 후에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EBS랑 사이트에 가면 무료 예상문제 특강이 쭉 있습니다. 2010년 신HSK 실시되고 나서부터 물론 그 전에 9HSK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상문제 그리고 무료라고 해서 절대 뭐 아무렇게나 아무 문제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모아도 다 보셔도 여러분들 한 단계 올릴 수 있고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예상문제 특강 공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상문제 특강만 듣고 합격했습니다 하고 감사의 글도 저희 카페에 많이들 남겨두시고 그럽니다. 자 신 HSK 문제가 요즘 뭐 똑같이 뭐 반복이 되는 문제가 최근 정말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유형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독해 3부분 하고 그 다음에 쓰기 1부분 준비했는데요. 독해 3부분 지문 중에서 좀 꽤 많이 어려웠던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의 6급 수준에 이렇게 나올 만한 그죠? 6급 수준에 조금 이제 5급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6급 수준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량이 일단 좀 안 되시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자, 독해 4부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독해 3부분이죠. 죄송합니다. 5급 독해 3부분 총 20 문제가 나오는데 지문이 총 5개가 나옵니다. 4문제짜리가 나오죠. 71, 72, 73, 74. 마지막 문제는 거의 주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성 글들이 많고 설명문들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자, 71번 문제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71, 72, 73, 74번 문제를 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문제를 미리 본다는 개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간다면 봐도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미리 본다는 것은 쓸데없는 이 내용을 건너뛰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지문 내에서 빨리 찾아내는 건데 문제는 이 4개의 문제를 다 읽어봤자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러는데 허쾅 맞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눈높이 맞춰서 연구를 했죠. 일단 71번 문제만 봐요. 그래서 ABC도 미리 볼 필요 없고요. 71번 문제를 먼저 정확히 정확히 문제를 완전히 그 대신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71번 문제가 있는 지문을 찾는 거죠. 그 지문의 그 부분을. 그런 다음에 이제 71번의 ABCD를 보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물론 문제 유형에서 이 질문 자체에 아무런 힌트도 없는根据本文下列哪项正确 이런 것들은 뭐 문제 자체에 아무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ABCD를 미리 봐줘야 되겠지만 ABCD도 될 수 있으면 이제 문제 자체 내 힌트가 있는 경우는 ABCD 미리 안 보고 먼저 지문을 본 다음에 보시는 게 빠르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저랑 같이 실제 시험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물론 이 속독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여러분들 정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일단 게으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단어 대충 외우지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외우지 않는 학생들 이건 정말 뭐 총알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죄악이죠. 죄악. 절대로 단어는 여러분들 달달달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읽고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 이거는 아주 두 번째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서 문장의 구조가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독이 되고
내가 읽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은 빠르게 건너가죠. 한국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평소에는 정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문제 답 찾아가면서 정독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지문에 있는 문장을 정독하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건너뛰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하고 82번 지문인데요. 일단 문제를 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기 전에 문제 79번 문제만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79번 문제를 보니까 蜜蜂为什么找不到出口? 자, 벌이죠. 蜜蜂은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은 왜 找不到出口? 이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미펑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라는 미펑이 출구를 꿀벌이 출구를 찾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있겠죠. 그 부분을 찾은 다음에 ABCD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봅니다. 자, 보죠. 처음에 쭉 빠르게 보는데요. 이 미펑이 출구를 찾지 못한다. 그 내용을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독을 해드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데 구조에 익숙치 않은 사람보다도 단어는 다 알아도요. 여러분들 구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정독을 평소에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독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봅니다. 如果你把6只蜜蜂和6只苍蝇 자, 이제 단어들이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는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어일 수도 있는데 창잉이면 창잉 파리죠. 파리. 그래서 파리인데 만약에 내가 창잉이라는 단어를 파리를 몰랐을 때 A라는 어떤 이 물건이다 아니면 뭐 동물이다 동물인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힌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벌레입니다. 벌레. 벌레 한 종류구나. 이거 잡아가면 되죠. 여기도 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벌레인가 보네 라고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꿀벌과 6마리 꿀벌과 6마리의 뭐가 이 파리가 말이죠. 파리를 받자문이니까 쭈앙진 이거 뽀리핑종 어떻겠습니까? 집어넣었죠. 쭈앙 담았다 넣다. 쭈앙진 담아 넣었죠. 유리병 안에. 그리고는 랑호 짱 빙드 빙팡. 그런 다음에 짱 마찬가지입니다. 이 짱은 독해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짱이 동사 앞에 쓰이면 얘는 부사, 뭐뭐일 것이다라는 미래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짱이 이렇게 여기처럼 명사 앞에 쓰이면 이 짱은 뭐가 됩니까? 바로 바자가 되죠. 바자, 뭐뭐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然后将瓶子는 병을 빙팡 평평하게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죠. 병을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병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랑 그리고는 랑 빙디 병 바닥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朝着窗户 창문을 향하게 한다 했죠. 그러면 会发生什么情况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이제 질문이 되면서 이 글은 전체 이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글이구나 라는 걸 잡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는 문제, 첫 번째 문제 뭐였습니까? 왜 꿀벌이 출구를 찾지 못하냐? 그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갑니다. 你会看到蜜蜂不停地想在瓶底上寻找出口. 자, 일단 이런 이제 문제에 근접하는 이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잘 봐야 되겠죠. 이 꿀벌이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在瓶底上 어디에서? 바로 이 병 바닥 밑에서 寻口出口 寻找出口 그래서 출구를 찾고 싶어 하고 언제까지? 一直到他们力竭倒闭或饿死 줄곧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찾냐면 리지에 이 지에 뭡니까? 이 고갈되는 거죠. 힘이 다 고갈돼서 쓰러져 죽거나 따오삐 여기 삐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발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죽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삐인데요. 이게 이제 죽다라는 뜻인데 뭐 또 있냐면 이 죽이다라 그러니까 총살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총을 이렇게 딱 들고서 여기다 막 그 상대방 머리에다 이렇게 막 대고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막 주면서 我逼死你 막 그러죠. 막 我要逼死你 하면서 막 널 죽여버릴 거야. 근데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겠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이 19금은 아닌데 이거 19금은 아니니까 괜찮죠. 너무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지에 힘을 다 고갈해서 여기서 이제 쓰러져 죽는 거죠. 혹은 으스 배고파 죽어. 그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미펑은 그냥 찾아대는 거죠. 이 출구를. 그렇게 찾는데 못 찾았다는 내용에서 왜 그런지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창잉저 그럼 이제 어라고 그러나 창잉은 이게 저자는요 여러분들 이 뭡니까 대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면에 창잉은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아서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읽는 게 아니고 쑥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꿀벌은 찾아서 그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창잉은 빠져나왔구나. 이런 흐름을 잡아야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일일이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글의 흐름을 잡아라. 글의 흐름을. 그래서 창잉은 반면에 후이자의 부다오 양번 종준에 자 2분도 안 돼서 추한고 갑자기 옷을 입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한자를 잘 보세요. 이거. 어휘량이 약한 사람들 이거 입다만 알고 있어. 추한은 어떤 장소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추한고 링이 또한은 뭡니까? 단정하다 때 단자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기본 뜻은 끝단자죠. 그래서 남단 북단 할 때 또 다른 끝에 그러니까 끝부분이죠. 링이 또한 더 빙코를 뚫고서 추한고 뚫고서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병바닥 막혀 있는 쪽이 아닌 또 다른 끝의 그 병 입구를 뚫고서 다오이 이콩 자, 이 단어, 다오자가 좀 쉽죠, 그죠? 이 다오자는 도망치다입니다. 이 자도 당연히 관련해서 도망치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이 자는 원래 이게 아니라다 할 때 그 이 자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라다 할 때. 근데 이게 얘도 다오의 뜻이 있어. 그래서 다오이 해볼까요? 단어 따라해봐요. 다오이 시작. 자,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이게 5급 실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 사실은 거의 5급 단어를 능가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이 독해 지문에서요. 5급 뭐 2,500단어, 1급에서 5급 단어가 총 뭐 얘네들이 그 필수 단어를 해갖고 2,500 내놓는 것들은 사실은 독해 지문에서 2,500을 벗어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놔두죠. 그런 단어들을.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문맥으로 모르는 단어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오자는 알아야 됩니다. 5급에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입구를 통해서 도망쳐서 이콩 텅 빈다 이거죠. 두 말은 도망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설명선입니다. 설명선. 알았죠? 긴 선입니다. 한일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내용 흐름 잡으면 꿀벌은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는 이 파리는 벗어났다. 사실상 정시 요이 바로 뭐 때문에 원인 나오네요. 미펑 뚜이 광량의 시아이 미펑이 뭐에 대한 좋아함 때문에 이 광량에 대한 좋아함 때문에 미펑의 그런 빛에 대한 좋아함 때문에 그리고 요이 탐은 더聪明 그들의 그 똑똑함 때문에 바로 미펑은 자이스자이러 병절리 이 꿀벌은 바로 병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또 뭔 말이냐? 그러면 똑똑함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빛을 좋아해서 죽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ABCD로 가야 되는 거죠. 한번 가보면 자 이때 이제 ABCD를 읽는 거야. A번 하이파 해안 자 어두운 걸 두려워해서요. 자 그건 안 나왔죠. 뿌주다오 까이 삐안 루어지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하지만 5급 단어입니다. 이게 5급 단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루어지가 뭡니까? 이 논리입니다. 영어로 라직이죠. 이 논리를 바꿀 줄 몰라. 어떤 논리, 사고를 바꿀 줄 모른다 이거죠. 빙즈시 헝저팡더. 자, 가로 누워 있다. 아까 빙방어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다고 그래서 못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한쪽은 열려 있는데 그리고 파리는 나왔는데 얘는 못 나오는 거죠. 볼이 땅줄러 빙고. 유리가 병 입구를 막았나요?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번과 이제 B번을 가지고 가도 되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지금 확실히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죠.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펑 이외는 잘못된 생각이죠. 미펑은 여기입니다. 뭐라고? 출고必然 필연적으로 在光线最明亮的地方 출구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이때 在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光线最明亮的地方 빛이 가장 밝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합니다. 탐은 뿌팅더 그리고는 탐은 뿌팅더 종fu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중복해요. 종수는 여러분들 이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저자 붙었죠. 끊임없이 중복합니다. 무엇을? 这种合乎逻辑的行为. 바로 이러한 허후는 들어맞는 거고 부합되는 거죠. 루어지. 어떤 논리에 부합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오직 이 뭡니까? 이 출구라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이 햇빛이 있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곳에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 행위, 이 행동을 종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어? 对蜜蜂来说, 자,蜜蜂에게는요, 玻璃是一种超自然的神秘之物. 자, 유리의 존재 몰라 얘네들은. 유리는 일종의 超自然的